영화를 보고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분들은요, 영화가 그리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 많이들 보셨죠? 모든 감정은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인사이드 아웃 1의 주제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안이라는 감정에 포커싱을 맞추었고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사춘기를 감정과 연결을 시켰죠.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불안이, 불업이, 따분이, 당황이 이런 캐릭터를 잡아서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 이 영화의 장점입니다. 자아도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은 하나가 아닌 다양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 이 자아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 이런 메시지가 인사이드 아웃의 핵심 주제입니다. 제가 유튜브 리뷰를 몇 개 찾아봤는데요. 다들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도 인사이드 아웃2의 리뷰를 좀 더 보태겠습니다. 먼저 라일리에게 처음으로 생긴 파란색 자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쁨이가 만들어낸 라일리의 자아는 I'm a good person입니다. 나는 친절해.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런 자아죠. 이거 우리도 아이를 키울 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동생이랑 잘 놀아주는구나. 엄마 심부름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누구야는 참 착한 아이구나. 이리 칭찬을 하죠. 이런 칭찬을 아이들은 계속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남이 보기에, 특히 부모가 보기에 칭찬받을 행동을 스스로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피그말리언 효과라고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훈육을 통해 세상의 규칙을 배워나가거든요. 나쁜 행동은 줄어들게 하고 좋은 행동은 늘어나게 되죠. 나쁜 행동을 지적하면서 벌을 주는 방식은요, 일시적일 뿐이고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틱이 문제인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틱을 할 때 하지 마. 이리 꾸짖는 것보다는요, 틱을 안 하고 몰입을 한 행동을 칭찬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누구야가 책도 잘 읽고 축구도 열심히 했구나. 이리 칭찬을 해주라는 거죠. 주의할 것은 결과에 대한 칭찬이 아니고 과정에 대한 칭찬이어야 합니다. 흔히들 하는 실수입니다. 100점을 받아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무사히 시험을 마쳤으니 우리 누구야가 애썼다. 이리 칭찬을 해주자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상적 자아가 바로 기쁨이가 만들어낸 파란 자아입니다. 영화에서 보듯이 어린 시절에 주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 자아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라일리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뭐뭐하면 뭐뭐하게 될 거야 라는 if가 달리게 되는 자아입니다. 내가 하키 선수가 되면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야. 이런 명제를 가진 자아가 자라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조건이 달린 should나 must의 명제를 스스로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이건 라일리뿐만 아니고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는 명제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서울대에 들어갈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100억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명제죠. 내 삶을 열심히 사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삶의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라일리도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하키 연습을 하잖아요. 여기서 불안이가 라일리의 당위적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당위적 자아란 우리가 꼭 그래야 되는 자아인 거예요. 의무, 책임,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나는 하키를 잘해서 꼭 파이어호크 팀에 들어갈 거야. 이런 당위적 자아가 라일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코치의 노트를 훔쳐보면서 본인의 부족함을 알게 되죠. 경기에서 반칙을 해서 퇴장도 당하고요. 라일리의 당위적 자아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주황색 자아는 I'm not good enough가 됩니다. 열등감에 휩싸이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복주 상태가 됩니다. 원래 불안이가 제어판을 엄청 숙련되게 잘 만지는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불안이가 얼어붙게 되죠. 라일리는 공황발작이라는 증상으로 표현되고요.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뭐 이런 증상들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정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육체가 통제력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공황발작이죠. 물론 스스로
이상적 자아를 만들고 거기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한계를 받아들일 필요도 있고요. 이상적 자아에 도달하는 것이 실패했을 가능성도 인정해야 하죠. 이 이상적 자아 니꼬르, 당위적 자아는 아니거든요. 그리 생각하게 되면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현실적 자아, 실제적 자아라고도 하고요. 이것과 이상적 자아의 간격을 좁히는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당연히 이상적 자아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절대 이상적 자아에 도달할 수는 없거든요. 이성적 자아 니꼬르 당위적 자아가 되면요, 이상적 자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바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죠. I'm a good person, 그리고 I'm not good enough, 이런 상반된 두 개의 자아가 랄리 안에서 서로 부딪히게 되죠. 결국 두 개의 자아가 모두 잘못이라는 것을 기쁨이와 불안이가 알게 됩니다. 두 개의 자아를 뽑아내고 새롭게 생긴 자아는 다채롭습니다. 나는 용감해, 나는 겁이 나, 나는 친절해, 나는 이기적이야, 나는 좋은 친구야, 나는 나쁜 친구야, 이렇게 다양한 자아가 생기게 되면서 영화의 주제가 극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 다양한 경험들, 그 경험으로 인한 감정, 또한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정체성들이 모여 현재의 라일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자아는 라일리의 현실적 자아가 되고요. 라일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라일리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격이 어떠시냐? 이리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 많다고요.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라일리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과정인 거죠. 좀 더 내가 바라는 이상적 자아에 도달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노력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죠. 물론 당위적 자아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사회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쁨이가 말하잖아요. 어른이 되어간다는 건 기쁨이 줄어드는 거라고요. 우리네 인생을 살펴보면 좀 맞는 얘기 같아요. 여기까지는 영화 얘기고요. 현실은 영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영화를 보고 감동적이고 내 얘기 같다, 이리 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 지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열등감을 모두 들춰내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키가 작다, 못생겼다, 돈을 못 번다, 집이 가난하다, 성격이 별로다, 이런 것들을 열등감이라고 하죠. 이 열등감은 크게 두 가지로 수렴이 됩니다. 하나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 또 하나는 나는 무능력하다. 바로 이 둘입니다. 전자는 나의 가치에 대한 거고요. 후자는 나의 능력에 대한 겁니다. 나는 못생겼다는 것은 나의 가치죠.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돈을 못 번다는 것은 나의 능력에 대한 거죠. 그래서 나는 무능력하다는 거고요. 자, 구독자님들 모두 내가 가진 열등감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람마다 다양한데요. 결국 둘 중에 하나죠. 라일리의 파란색 자아는 가치에 대한 자아고요. 주황색 자아는 능력에 대한 자아입니다. 라일리는 기쁨이 덕분에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자기 개념이 내부에 잡혀져 있는 거죠. 주황색 자아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아입니다. 불안이가 만들어낸 자아죠.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에 해당되죠. 마냥 부모가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어린 시절을 지난 후에는요, 우리가 학창 시절이 되고 비평중학 고등학교를 가야 하고 또 대학 입시를 치르면서 나의 서열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죠. 주황색 자아가 생기게 되죠. 공부는 그리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나는 사랑받는 가족이야, 이렇게 서로 퉁치게 되면은 나름 건강한 자아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영화가 공감이 안 된다는 분들의 포인트를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개념을 가진 파란색 자아가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찍은 흑수저 영상을 보면은요, 댓글이 지금도 달리는데요. 정말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로 살면서도 많이 봅니다. 자식에게 헌신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의무와 책임을 강요하는 경우죠. 그리 자라난 자식들은 파란색 자아가 자라나지 못합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언어적 학대나 방임을 당하는 경우에도 파란색 자아가 자라나지 못하죠. 학창 시절에 부모가 공부하면서 90점 받아오면 왜 옆집 길동이는 100점을 받았는데 너는 2문제나 틀렸느냐, 이리 지적질을 당하면서 큰 사람들 또한 파란색 자아가 자라나지 못합니다. 영화에서도 파란색 자아가 자라나는 경우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역할이 거의 다다, 이리 말할 수 있죠.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파란색 자아죠. 파란색 자아를 논할 수 없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은요, 영화가 그리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황색 당위적 자아죠. 뭔가 실패해서 속상해하거나 힘들었던 경험들을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간 경우라든가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간 경우죠. 연애하다가 치이는 경험도 포함되고요. 문제는요, 이 주황색 당위적 자아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 파란색 이상적 자아가 자라나지 못한 분들은 이 주황색 당위적 자아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이 의미와 목적이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는 경험 자체가 별로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만사 무기력합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불안이가 작동하는 경우는 뭔가를 미래에 잘하고 싶어서잖아요. 그래서 온갖 변수들을 시뮬레이션 하죠. 제가 외래에서 뵙는 분들은요, 미래보다는 과거를 곱씹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거의 흑역사, 과거의 이불킥 사건들을 곱씹으면서 나의 못난과 무능을 계속 되풀이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또한 많은데요. 라일리의 경우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내 인생은 망할 거야, 이리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안이가 많이 작동하는 사람인데요. 딱 한 경우입니다. 대중 앞에 설 때입니다. 전날 저녁에 잠도 잘 못 자고요. 강연장에서도 청중들 얼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혼자서 강연 외운 거 떠들다 내려옵니다. 청중들 반응 여유롭게 살피면서 애드립도 날리고 농담도 하는 그런 거 저하고 해당 사항 없습니다. 얼어붙은 불안이를 보면서 전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뭔가 잘하려고 하는데 잘 못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위로 가기 위한 노력인 거죠. 이런 상황이나 에너지 자체가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아래에서 중간으로 올라오기도 힘들어서 버벅대는 분들은요, 영화 자체가 별로 공감이 안 됩니다. 하루하루 돈 벌어서 현실을 유지하기에도 힘든 상황인 거죠. 혹은 당위적 자아만 잔뜩 짊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당위적 자아도 아니에요. 랄리는 실력 있는 하키 선수가 되고 싶다는 스스로 만들어낸 당위적 자아잖아요. 흑수저 동영상 댓글 보시면요, 대학에 붙었는데 돈 벌라고 부모가 못 가겠다, 취직했는데 집에서 계속 생활비를 대라고 한다, 이렇게 의무와 책임으로 점철이 된 타인에 의한 당위적 자아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 영화를 보면서 배부른 투정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자아에 대해 리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면서 나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파란색 자아를 갖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됩니다. 주로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받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자라나게 됩니다. 이상적 자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른이 되면서 당위적 자아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 당위적 자아를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면서 우리는 성인이 됩니다. 그러나 당위적 자아를 무겁게 융통성 없이 받아들이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슈드나 머스트의 명제가 합당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 자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나의 현실적 자아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못난 나도, 잘난 나도 다 나 자신입니다. 내 인생은 유니크하기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답게 살 때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